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2024년 8월을 맞이하는 경제사부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7월달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8월을 맞이하는데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매번 뭐 날짜만 바뀌는데 달이 바뀌는데 뭐가 그래서 K증시가 뭐가 바뀔까요?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망은 가지고 또 챙겨볼 건 챙겨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8월을 여는 이 상황에서 오늘 좀 그래도 제 오른팔? 왼팔? 아무튼 저랑 친한 우리 이성웅 이사님 모시고 또 시장 얘기 그리고 또 투자 전략 얘기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네, 너무 반가워서요. 약간 생소한 공간에서 보니까 그렇죠. 반갑네요. 네. 네. 맨날 모 스튜디오에서 네. 그리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또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혹시나 이제 서울경제TV는 자주 나오셨었죠? 네, 저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겁니다. 네. 우리 이사님 아직 익은데 네. 또 던져주시고 가시는 종목들 보면 날카롭고 예리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한번 또 모아서 저희 경제사부에 한번 쫙 풀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경제사부 처음 하는 소감이나 아니면 노래나 저 전에 한번 같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초기 때 예전에 그때보다 더 심해졌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을 잠깐 보면서 어떻게 옹 이사님은 7월달 괜찮으셨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고 특히 7월 말로 올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짜증을 쭉쭉쭉쭉 끌어올리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좀 고민이 많았고요. 좀 사색의 시간을 보낸. 저희는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민이 많은데 결론이 나옵니까? 근데 아니요. 결론이 안 나오죠. 크게 결론은 안 나오고 이럴 땐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좀 쉬는 것도 방법이죠. 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는 실제 이게 시장이 9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돌아갈 때도 근데 이걸 보면 뭔가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매체에 나가서는 꼭 무슨 얘기를 만들어 내서든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런 점도 좀 자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슈가 벌어지고 있지만 거기다 뭐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평정심을 찾고 뭔가 좀 자제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렇게 딱 평이롭게 물 위에 떠 있는 한 마리의 소금쟁이처럼 그러면서 이제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물도 좀 먹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지금 같은 때 미국도 조정폭이 좀 꽤 나왔었어요.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떤 뷰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그래도 견조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그 금리 결정을 할 때 미국장을 FOMC 봤었어요. FOMC 회의 때 미국장을 보니까 보통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장을 봤을 때는 뭔가 변동성은 커지겠다. 근데 그 FOMC 회의 전 후 이렇게 달라진 게 꽤나 흐름이 150엔을 미국 장중에 하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견조하게 그냥 테크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금리 결정하고도 전혀 시장의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게 펼쳐지기 전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결정되기 전에는 뭔가 엄청 변동성이 커졌었고 요동을 쳤었고요. 실제 결정되고 나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미국 시장까지 동반해서 강했고 네. 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여기에서 또다시 병동성이 커져서 시장이 깨진다라는 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요즘 많은 매체에서도 그걸 많이 다룹니다. 네. 엔화 강세가 네네네. 또 이번에 BOJ 쪽에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네네. 그 엔화 강세가 진행된다. 네. 그러면 추가로 엔캐리 자금이라는 네. 싼 엔을 들여와서 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했다가 네. 위험자산 쪽에서는 혹시 엔 고로 가게 되면 네. 이제 엔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그 청산되기 시작하면서 네. 충격이 이번에 한번 나왔었고 그죠. 2차 충격이 기다린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BOJ에서 금리 결정을 하면서 네. 톤이 이제 올해는 올리더라도 최소 한 번, 네, 네. 한 번에 대해서도 그 폭이 되게 적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다 보니까 네. 좀 이거는 봉합을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물증은 뭔가 엔캐리가 이 이론적으로는 나가는 구조인데 네. 심증으로는 네. 이 또 한 번에 금리 같은 경우를 손을 댔고 네. 그리고 나서 이 나간 자금 같은 경우가 또 격렬하게 나갈까?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다들 좀 이 우려를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예.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장중에 예. 일본 같은 경우가 엔화가 또 150엔을 깨는 흐름이 나타나서 그렇죠. 네, 그때 네. 장중에 외국인 선물 매도 5천억이 넘어갔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흐름이 나타나면서 또 시장 일각에서는 대다수가 네. 그런 멘트들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이 장 안 되구나. 네. 2차 충격에 대비해라. 네, 뭐 이런 2차 거요? 충격.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돌려놓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려워요. 예. 네, 요즘에는 심리에 많이 기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작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 한국 시장 갭상승하게 되면 네. 일단 그죠? 두드립니다. 그죠? 네, 예. 네. 두드렸다가 또 한 11시쯤 되니까 또 다시 상승폭 다 줄였다가 또 돌려버려요. 네. 네. 근데 그때쯤만 하더라도 일본 시장은 거의 초토화 또 그죠. 네. 또 한 3% 빠지고. 네. 일본 시장이 코인입니까 요즘에? 정말 한때 그랬잖아요. 계속 엔화 보시면서 네. 이 엔저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계속 가속화가 될까? 네. 그러면서 일본 시장 너무 견조하니까 예. 과연 이건 뭘까? 예.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반대로 이렇게 또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가속도가 그렇죠. 좋네요. 네. 예. 외환 시장이 난리를 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일본 증시는 솔직히 엔 고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원래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죠. 엔저 네. 좋아했었던 나라고 네. 그 엔 고로 바뀐다. 네. 그럼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뒤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타격을 받는 건 맞긴 맞겠는데 이게 이제 국내 여파까지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죠. 그죠. 그래서 외환 쪽이 바뀔 때 좀 네. 원래라면 아주 빠른 투자를 좀 선호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엔화 방향이 바뀔 때 예. 이제 엔 고수혜 같은 경우를 네. 보통 좀 찾아보곤 한데 엔 고수에. 예. 그게 뭡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그게 뭐 엔터, 엔터주. 네. 예. 그다음에 공작 기계, 공작 기계. 네. 예. 그다음에 예전에 네. 그 엔고로 수혜를 받던 거는 뭐 자동차? 자동차, 예. 이쪽이 있는데 예전에 구조가 좀 달라졌다 보니까 달라졌죠. 네. 예. 그런 쪽인데 네. 그다음에 좀 피해 볼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도 좀 보고요. 피해는 그러면 항공 여행. 여행, 그쵸? 근데 예. 주가들이 이미 네. 최근에 우리나라 사태가 있다 보니까 예. 좀 여행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다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피해를 본다 해서 그거는 또 그 TMF 사태 그죠. 그것 때문에 더 타격을 받았었고요. 네. 예.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보니 엔터 주가 좀 빠져 있고 네.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네. 공작 기계 쪽도 초토화돼 있다 보니까 그쪽은 뭐 예. 그죠. 거의 기대감이 전혀 없는 쪽 아닙니까 이런 쪽은요? 네. 네. 그래서 예. 좀 이걸 연결해서 뭐 이런
업종들을 매수하기에는 네. 시장의 나머지 종목도 빠졌더라고요. 다 빠졌죠. 네, 다 빠졌다 보니까 예, 예. 지금 뭐 이 외환의 방향만 보고 네. 굳이 뭐 이 N고에 대한 수혜를 굳이 찾아가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 이사님이 뭐 저희가 맨날 이렇게 잔잔바리들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예. 홍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예. 추가로 그러면 N고가 더 벌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변동성 커지면 네. 그냥 우리는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 그 결정을 그쵸? 내린다라고 하면은 네. 변동성 커질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에 여기서부터 더 밀리면 예, 매수에 대한 무게를 두고요. 예. 뭐 지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한 2,700 이하 예. 예, 그런 사단이 난다라고 하면 사단이 난다. 예, 예. 주식은 이- 좀 채워주는데요. 이번엔 2,700이 잘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번에서 빠지게 되면 또 빠진다 그러면 2,700 생각하기 싫은데요. 그죠. 그때는, 예, 이게 언제나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기회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또 그때 가면은 기회가 어떻게 될지는 또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고요.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안정이 돼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돌아가는 거는 역시나 뭐 아직은 또 변화 한번 터지면 또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네. 반영되는 것 같고. 네. 그럼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같이 그동안 엔화 약세 때문에 원달러도 동반적으로 약세되는 그죠. 측면들이 높았죠. 네네. 그러면 같이 이제 원달러도 고점에서 쭉 빠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화 강세가 지금 나오면서 네. 지금 1,360원대까지도 이탈하려고 막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 입장 쪽에서는 네.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만약에 엔화 그 캐리 요인으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신흥국 우리나라를 매도할 때 좀 예. 채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분명히 공포스럽겠죠. 이번에 빠질 때 보니까 자비가 없더라고요. 원래 자비 쓰는 이 어벤져스에 나오는 거고요. 네. 예. 자비 머시 뭐 이런 거 네. 바라지도 마라. 그러니까요. 예, 돈은 그렇게 냉혹한 거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그만 빠져라 이렇게 기도하면 뭐 합니까? 그죠. 예. 그죠. 근데 그러면 차라리 액션은 네. 붙어보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요즘 환율도 그래. 뭐 또 네. 보니까 유가도 난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유가. 네. 지정학적 리스크 또 막 또 부담되기 시작하면서 또 무슨 이제 몇 차례 7차입니까? 중동 전쟁? 네네. 네. 중동 전쟁 얘기 나오는데 혹시나 그러면 별거 다 짚네요 저희가. 네네. 그러면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네네네. 네, 막 쑤시고 다니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확전이나 좀 더 투자 심리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뭔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불안하기는 할 텐데요. 예. 그러면서 또 유가 올라가고 시장 변동성 커지고 할 텐데 예. 약간 지금 시기가 예. 미국 대선 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뭔가 이 또 무언의 압박? 예. 네, 좀 이렇게 하다가 그 시기에 됐을 때 11월에 됐을 때는 예. 그 후에는 안 하겠죠. 아, 안 예. 하겠죠. 차라리 그거 뭔가- 안 하려고 미리 한다? 네, 뭐 결정되면 예. 안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예. 뭐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예, 어떤 후보가 뭐 좀 강경한 후보가 되면 엎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럼프형 네네. 정도 되면은 네,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막 쏘아붙이면은 또 좀 조용한데 네, 그러면 약간 그런 거랑은 또 해리스는 또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요? 그죠. 제가 보니까 딱 면밀히 우리가 주식으로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 정도는 예, 생각은 해봤는데 예. 참 강경한 이미지는 아니다 이미지는 보니까, 아니다 보니까? 아니다 예. 보니까 예. 그냥 약간 그 최근 요 시기 때 중동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다가 네. 장기화까지 11월 그 이상까지는 갈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 차라리 그냥 빨리 후다닥 하고 끝내는 이런 건 어떨까요? 네. 뜬금없이 이게 갑자기 이슈가 나와서요. 예. 약간 잠잠하다가 네. 갑자기 이슈가 나와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네. 중동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간다. 유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네.
미국과 관련된 종목들을 챙겨서 보기보다 반대로 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 어차피 이게 예. 수요에 기인한 상승이 아니다 예, 보니까 예, 예. 아, 심리적인 부분들이 컸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을 네. 때 그러면 유가 피해 보는 쪽들을 다시 노리자. 네, 뭐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항공주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와 이제 드디어 원화 우리 강세 간다. 그런데 유가가 또 올라버려요. 네, 네. 동반적으로 다 같이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막 이러면서 복잡하네요. 네.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네, 그죠. 좀뭐또 기독교도 아니고 네. 근데 이스라엘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갑자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거기 가서 네. 그 나라 취임식 하는데 네. 대통령 취임식 하는 그런 행사에 네. 거기다가 무슨 테러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테러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거 좀 아무리 그냥 이제 보복한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네네. 모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진행하다가는 저희 기독교 TV가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봤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참 정신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보면은 시장이 그래서 막 올라간다 싶어서 그래 내 종목 올라가나 보면은 내 종목은커녕 네. 또 이제 내 종목 빼고 나머지 다 가고 네. 그래서 이거 많이 위축됐다 그래서 요 갈 듯 하다가 또 그거 빼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많이 빠졌으니까 갈 때 됐겠지. 네. 이렇게 보니까 반도체 가다가 멈추고 네. 나머지가 가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바이오가 또 대세네 그래서 바이오 막 가다가 네. 반도체 가니까 또 깨갱 이래 버리다가 네. 그럼 이제 드디어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안정받았으니까 반도체 가겠지. 네. 딱 봤더니 가다 멈추고 2차전지가 가고 네. 뭡니까 이게? 그렇죠. 네. 시장에서 아무래도 거래대금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돈이 없는 시장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할 때 네. 가장 좋은 거는 이 다음이 뭔지 하나의 예측을 더해서 네. 딱딱딱 단계별로 가면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기에서 다른 거를 교체해서 급하게 넘어가기보다 네. 딱 뭐 이런 하나의 기준을 정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준이요? 네. 뭐 예. 미국 시장에서 강한 어떤 업종만 나는 다음 날에 매매를 하겠다. 예. 예. 그다음에 뭐 미국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쪽만 우리나라에 연결해서 거래를 하겠다. 네. 예.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측면을 대입해서 이런 부분만 난 이 기준에 거래를 하겠다. 네. 또는 여기에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도주가 뭔지를 체크해서 그쪽만 뭐 플레이를 하겠다. 네. 예.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은 뭐 낙폭과대를 하든 네.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뭐 시세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을 하든 그런 쪽을 하나의 네. 본인의 그 기준으로 해서 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시장이 예. 그게 없으면 뭐 여기에서 누가 좋다더라 아니면 이 기준에서 그냥 IT 좋을 때 IT 따라갔다가 네. 바이오 이렇게 따라갔다가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따라가도 매매를 잘하면 되는데 네. 제가 따라가는 건 항상 좋아 보일 때 딱 서 있을 때 저기 될 것 같아서 거기서 그러니까요. 네.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네. 항상 네. 호갱 해경에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참 오묘해요. 시장 네. 보고 있으면. 네. 그래서 뭐 누가 봐도 미국 또 기술주들 다 움직였으니까 네. 오늘은 그냥 반도체겠다. 그냥 다 글로 갔는가? 네. 그래서 그죠. 엎어버리고 그죠. 네. 또 저희가 안 갖고 있을 만한 거, 잘 없을 만한 것 쪽으로 또 막 움직이고. 네.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누가 이렇게 요리를 하는지 네. 그냥 혀가 내돌립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 쪽에서 또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에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시총상이 오늘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일부 반등이 나오기는 한데 네. 이게 V자로 강하게 상승을 할지는 물음표고요. 근데 아침에 공포스러웠습니다. 네. 한 뭐 어제
에코프로 그룹들 네, 네. 거의 뭐 4~5% 빠지다가 네, 이게 2~3% 플러스로 돌아버려요. 그렇죠. 와, 그 폭만 해도 이게 어딥니까? 네, 근데 분명히 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룹에서도 일단 장기 성장에 대해서 네. 이게 가이드를 내렸습니다. 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성장주 입장 쪽으로는 그래도 지금은 힘들어도 역시 앞으로 가면은 그거만 견디면 좋을 거야라고 네. 했던 게 이 장기 성장을 꺾어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큰 악재 아닌가요? 그렇죠. 하반기에 톤을 조절하겠다라는 네. 점을 내비쳤고, 뭐 이 와중에 중간에 뭐 리튬 업체들의 구조 조정이 있으면은 뭐 주가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변수가 되기는 한데, 네. 우리가 주식이란 걸 볼 때, 기업이란 걸 볼 때 좀 네. 냉정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차 전지도 그렇고 어떤 업종을 보든지 공통적인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만 보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내용들을 찾아봤을 때 음. 좋은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올랐으면 네. 좋으니까, 예.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냉정함을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는 투영을 못 하는데, 못합니다. 예. 네. 갖고 있는 건 이뻐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한다. 네, 그래, 악플 준비 그죠. 예. 네. 달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예. 냉정하게 아직은 겨울이죠. 여전히 겨울이다. 네, 아직은 예. 겨울이고 뭐 계속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장에서는 뭔가를 확인하려 하겠죠. 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원래 산업재 같은 경우가 이 사이클이 위에서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는 먼저 구조조정 그렇죠. 같은 경우가 그게- 단행되고, 예. 그리고 나서 뭐 가동률이 올라오든 뭐 이걸 끌어주는 이 제품이라든지 소재를 써주는 그런 하나의 전기차겠죠. 예. 전기차 요소를 가진 쪽이 새롭게 출현했을 때 네. 그렇게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다시금 올라온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그게 좀 안개 속에 있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시간을 투여해서 지금 매수를 하면 네. 언젠가는 올라온다.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이게 이 부분이 좀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 언젠가는에 많이 당했습니다. 예. 네, 네. 언젠가는이 3년도 됐다가 5~6년도 훅 갔다가 그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이게 그랬을 때 각 산업의 네. 주요한 가격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확인이 될 때. 네. 근데 이 부분을 말을 해줘도 네. 잘 모르시죠. 그냥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네. 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가 네. 그럼 결론 딱 하나예요. 그래서 사요 팔아요. 이 얘기밖에 안 됐습니까? 그죠. 예. 네. 결론은 그거고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다림. 네. 그러니까 결정되지 말고 일단 기다려보자. 네. 매매하실 분은 네. 매매하실 수도 있는데 이 우리의 포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 계좌 절반을 2,000원치 사겠다 네. 이런 거요? 예. 저는 그거는 제 누나나 동생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네. 말릴 것 같습니다. 아 네. 도시락 싸갖고 아니면 그냥 말로만 말리실 거예요. 도시락을 살짝 쌀까요? 네. 예, 아무튼 그러면 지금 혹시나 갑자기 그러면 뭐 10% 이상 네. 쫙 올라간다. 네. 일단 좀 줄일 기회입니까? 그 보통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벌써 네. 물리다가 한 초기에는 좀 물을 타요. 네. 근데 더 빠지게 되면 네. 방치합니다. 아예 도저히 이러다가 들어가는 거 쪽쪽 다 물리겠네. 네. 그러면 이제 빠지는 중간에도 거의 물을 안 타죠. 네. 그러면 저희 단가는 위쪽에서 고정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 빠졌습니다. 네. 올라온다고 한들 아직 멀었어요. 네. 근데 이거 이래도 좀 덜어내야 될까요? 뭐 쉽게 그렇게 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매도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주는 등 그 부분을 열어둡니다. 아래에서 잡으면 아주 회피하죠. 네. 근데 그게 저희가 안 되니까. 그죠. 그게 네, 문제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시간을 투여를 했잖아요. 네. 위에서 매수를 했고 시간을 투여하면 이 다음에 이걸 똑같이 안 하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되게 이 산업의 혹한에 있는데 네. 봄이 가까워진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언젠진 모르겠으나 예. 뭐 음. 당장 막 구조조정이 후다닥 돼서 그게 당장 뭐 내년일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니 뭐 그랬을 때는 이번에 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어떤 요인으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다음에 비슷한 산업재 같은 경우에서는 예. 시간을 투여해서 매수를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하나의 기회로 삼는 거죠. 이번에 학습을 하고 예. 기회로 제가 학습하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네. 공부한 거는 만약에 딱 벌어지게 되면 그건 다 어디로 갔는지 당황하고 다 잊어버려.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려요. 그죠.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예. 참 쉽지 않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물리는 것도 경험이다. 네, 공감입니다. 어디든 물리면 예. 동물한테 물리든 주식한테 물리든 동무 동무 뭐 근데 아픈 공부죠. 상당히 아픈 공부죠. 정말 아프기는 한데 네. 아마 이 다음에 이게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쵸. 이렇게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그냥 하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네. 제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겠죠. 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의 핵심 가격 지표. 네. 지금 필요한 거는 리튬 업체의 구조 조정. 리튬 업체 구조 조정.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제품. 제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또 다른 나 전기차 바꾸고 싶어. 네. 이런 것들 욕구를 자극할 만한 전기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보니까 예. 택시를 타면 예. 물어봅니다. 택시 기사분한테. 네. 예. 전기차 혹시 또 사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면 지금까지 몇 분한테 여쭤보셨습니까? 적어도 한 100분은 100분. 와. 100분 정도는 예. 왔다 갔다 할 때. 똑같은 분 만나시면 또 없어요? 딱 탔더니 또 너야 이러면서. 이게 그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예. 물어보면 예. 약 80% 이상은 예. 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면 네. 단순히 단거리 주행 같은 경우는 네. 문제가 없는데 네. 가끔은 이게 많은 빈도는 아니냐. 네. 장거리 주행 같은 경우가 뭐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 놓치게 되는. 네. 왜냐하면 또 그 탑승하신 분한테 예. 이게 충전 같은 경우를 뭐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는 좀 배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콜을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골라서 이렇게 받을 수는 있으나 네. 내연기관차보다는 좀 불리함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는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뭔가 이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충전 시설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지금보다 더 발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합리적 단가를 안고 늘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것도 하나의 변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바라보면서 딱 단순히 이게 어떤 제품이 나와서 소재를 끌어준다 이 부분은 약간 산업재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이고 또 다른 형태로 나올 때는 이 전기차의 수요를 늘려줄 수 있는 뭔가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불만이 그런 쪽으로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좀 너무 심한 게 코스닥 뭐 2차 전지가 못 가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도 너무했어요. 그러면 뭐 바이오가 있든 뭐 반도체 소부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좀 시장을 좀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예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한 5월 달부터 계속 줄줄줄 밀렸어요. 이게 코스닥이요. 그러니까 저희 정신 하도 없이 그냥 다 당해버린 거죠 지금. 이게 지금 필요한 거는 약간 세금적인 측면도 텍스 세금적인 측면도 안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것도 빨리 결론 좀 나와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좀 추진하던 밸류업 같은 경우를
코스닥까지 확장을 해서 그게 그왜 못합니까 코스닥이? 네. 물론 코스닥이 약간 성장을 바라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밸류업을 한다는 게 약간 말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밸류뿐만 아니라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원래 체력들이 이랬는데 그것까지 뭐 반토막 낸 네. 이런 회사들이 허다하거든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문제와 함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신규 상장이 아 많잖아요. 예. 받지 말까요? 이제 신규 상장 나오면 저희 이제 처약도 하지 말고 예, 매매도 하지 말고 뭔가 이 기준을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요즘에는 강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올라올 때 파도 때문에 당했어요 네, 제가. 기업 예. 평가라든지 그런 것도 강화를 하는데 뭐 지수를 뜯어 고쳐야 될까요? 시총 가중 방식을. 그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솔직히 너무했어요. 보니까 요즘에 좀 화장품이 뜨겁다 보니까 네네. 모 연예인의 네. 이제 그 버프를 받아서 네. 예, 매출 6억, 네. 직원 수 4명 이런 걸 어떻게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증권사 제정신이에요? 네, 문제 있습니다. 예. 확실히 문제 있죠. 그거 추진한다는 거 기사 보고 갑자기 짜증이 막 당신 같은 사람들이 코스닥 지수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거 들어서 얼마나 또 범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 건데. 네. 예,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차라리 좀 갖추고 해야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코스닥 보니까 또 그것도 궁금해요. 네.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이 에코프로가 18조, 알테오젠이 17조. 네. 네. 잠깐 역전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역전 가능? 네,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예. 기 맞추기를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밸류에이션으로 대입을 하지는 않지만 네. 할로자임이라는 네. 기업이 예.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한 20배 초반. 20배? 예.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의 논리는 그거죠. 예. 딱 왜냐하면 이 타겟 시가총액을 딱 어느 정도 기준을 주면 네. 그 정도까지 이 시장 참여자들은 뭔가 이게 합리적이면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예. 이게 키트루다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에서는 한 연 1조 정도 1조? 네, 수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한 40조 정도 키트로다 매출을 잡는 거죠. 네. 30조? 한 로열티가 5% 가정. 5% 가정이면 1조 초도? 네. 이 정도까지 한 나오겠네요. 그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SC제형 지금 슈트 이름이 까먹었네요. 로슈 거였나요? 그게 이번에 나온 게 SC제형 네, 32% 네, 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까지 반영하게 되면 거기서 그 구조 보면 거의 뭐 1조 이상은 나온다. 네. 요 구조죠. 예. 예. 그래서 뭐 그걸 감안하면 20조의 시가총액은 가능한 가볍게 가능한 이 그림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 기반이다 보니까 네. 그걸 대입을 해보면 지금 기준에서는 시가총액 역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거의 확정된 미래고. 예, 시가총액 역전이 될 수 있는 게 네. 거의 뭐 사실화인 거고요. 그 와중에 아마 그 전기차와 관련된 소재도 네. 아까 겨울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예. 내년에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빠졌고 네. 각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들어봤을 땐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내년에 대한 그림,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뭐 줄이지 않겠다. 그렇죠. 라는 점을 내비쳤고 예.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죠. 오늘 실적 나온 거 보고 네. 역시 얘네는 뭐 하는 이러면 안 되죠. 예. 네. 그냥 잘 안 돼. 그냥 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우선 SK 온도 그냥 우리는 이 전기차 산업이란 걸 장기로 봤을 때는 네.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긍정으로 본다. 네. 예, 이런 표현을 했다 보니까 네. 대기업의 시각들을 봤을 때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지금 굴곡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이노베이션 정유 가지고 안 되니까 네, 또 붙이죠. 그렇습니다. SK ENS까지 네, 붙이고 ENS. 네. 계속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합병했다가 나중에 보면 또 쪽이 네, 그렇죠. 오늘 살려내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보니까. ENS 다시 쪼개고 온도 쪽에서 상장.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진짜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예. 이게 지금 문제죠. 예. 네. 그 이제 이런 거 못 참을 것 같아 이제는. 네.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불합리한 거 보면은 막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주주들만 손해 보니.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케이스 그 두산 로보틱스. 네, 네. 와, 이것도 괜히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요. 그렇죠. 팝켓이 네. 무슨 죄야? 그쵸. 이러면서 네. 팝켓 주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네. 대주주 아니 언제는 대주주다운 일도 못 하고 있다가 네. 이런 거 될 때는 내가 대주주니까 대주주 결정에 따라 이게 발휘 되는 거 얘기입니까?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좀 잘해주세요. 저희 그냥 제대로 정식으로 정도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돼서 이것저것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IT 하면 우리 웅이사, 네. 반도체 하면 이 반웅, 네. 우리 반도체의 또 진심인 웅사님,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음봉이네 오늘 같은 네, 날. 네, 예, 네. 이제 또 보면서 욱하네요. 네. 네. 왜 이럴까요? 이건 또 이렇게 또 좀 분위기 잡아놓고. 네. 네. 조금 미국이랑은 다르게 네. 상당히 아쉽게 흘러가는데요. 제가 미국 시장 쪽에 후공정 장비들, 네. HBM 장비, 그다음에 엔비디아 네. 이런 기업들을 보니까 물론 뭐 시장 점유율의 차이는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엔비디아는 어제 바로 11% 정도 예. 고점 대비해서요? 네. 예. 그렇게 반등이 나왔고 예. 나머지 기업들도 거의 한 7에서 8% 정도.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조정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반등들이 다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는 한미 반도체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되돌리지 못하는 흐름이 네.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예. 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자금의 흐름이 돌아가는 게 네. 예전에 그 파생 시장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다가 네. 외국인의 그 알고리즘 매매에 잡아먹혀서 네. 다 이렇게 좀 아웃이 된 것처럼 그런 시장과 비슷한 흐름이 주식시장 현물에서도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예. 제가 그때 안 좋은 기억들이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갖고 노는 거죠. 네. 그러다가 또 이거 매주 2번 네. 미니 옵션, 위클리 옵션. 네. 항상 저희가 방송 경제사부 녹화하는 날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네.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럼 그쪽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보고 있으면 열받아요. 네. 제가 제대로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그냥 팔고 끝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그건 아니다라는 그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예.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제거된다라는 네. 조건인데 AI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과연 이게 수익으로 돌아올까라는 점인데요. 네. 이 본질은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른다. 언제 그렇죠? 돌아올지 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 AI를 투자해서 바라는 거는 당장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네. 이게 파생돼서 시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나오느냐. 그렇죠. 예, 그게 초점이다 보니까 다들 좀 물음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던 게 또 그 네. 질문이 나온 거죠. 예. 자, 너희 그 시설 투자 캐펙스 이거 지속할 수 있냐? 네. 라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답한 건 우리가 이 캐펙스를 지속하는 거는 수요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보니 지속한다. 그렇죠. 라는 이거를 또 이런 식의 멘트를 보면서 일희일비를 하고 있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이 결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투자를 많이 진행하겠구나.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쪽도 급등을 했구나. 네. 우리도 그럼 당연히 아침에 올라오게 되면 안 갖고 있으면 아니면 또 조금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더 살려고 준비를 하겠죠. 네. 사는 순간 그죠. 네. 쏟아버리고 있는 그렇죠. 네. 네. 이런 거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거 쏟아놓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봐서는 또 다들 그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바라보지 않는 쪽들 그죠. 막 찾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 오늘 뭐 이렇게 걸린 거는 2차전지 네. 이런 식으로 다 니네 거기 줄 서 있지 이 줄이 제일 빨라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쫙 서 있고 그렇죠. 이런 거 다 따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는 끝은 아닌데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딱 그럴 것 같아요. 갭상승하면 이제 다 때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차라리 이따가 조정받아서 갭하락 간다고 그때 사고요. 네. 그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다르다는 생각은 하고 네. 결론을 내놓으면 네. 어떤 방향이든 전고점은 한번 간다. 네. 정고점을 한번 간다. 이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네.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 때는 그 마지막 때는 모든 공정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해피해졌죠. 그렇죠. 예, 다 좋다. 다 좋아지고 그 다음에 범용 반도체 소위 말하는 D램 낸드 쪽에 네. 가동률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또 보여줬죠. 마지막에는 이제 시설 투자하면서 그렇게 끝났었는데 네. 이번에는 다르다는 점을 대입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고객사에 맞춰서 이렇게 생산을 해주다 보니까 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전만큼 가동률은 안 올라올 수 있는데 대형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마진은 더 좋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이 마지막에 승자는 범용 반도체 쪽의 일반적인 가동률의 수혜를 보는 쪽이 아니라 네. 여기에서 HBM 쪽에서 장비라든지 이걸 납품하는 기업. 네,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다. 승자가 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대형 반도체랑 그 후공정 쪽. 예. 그래서 이쪽에서 승부를 우선은 좀 보는 전고점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고 시장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반도체는 이번 사이클은 달라서 이게 끝났다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네. 넌 네 생각이고 그냥 시장은 덩을 걷고. 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많을수록 관심이 떨어지겠죠. 네. 이 반대로 갈 거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진이기고 참 넌덜머리하게 해놓고 네. 그 다음에서 도저히 안 돼. 그래도 2차전지 가는 게 맞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또 그쪽으로 다 몰아놓고 또 이쪽으로 훅 가버리는. 그죠. 네. 아이고 맨날 이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젠 지쳤어요. 네. 그죠. 지쳤습니다. 눈치만 보다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차 전지 그리고 또 반도체 이런 시속 게임에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지 네. 이런 얘기는 좀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웅이사님 모셨는데요. 네. 그래서 웅이사님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뭐 하반기에도 아니면 이런 거는 지금 챙겨볼 시점이 맞는 것 같은 종목들 딱 뭐 2개나 3개 정도 좀 한번 그냥 뭐 관심주, 뭐 추천주 이런 거 아니고요. 네. 한번 공부해봐라. 네. 이런 것들 나는 좋게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네. 한번 또 말씀해주실 종목 없을까요? 아까 IT 쪽을 얘기를 하면서 네. 최근에 그 공시가 나온 하나의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YC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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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YC? 기업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네. 괜찮겠고요. 이게 해외 기업에 대한 물량을 전부 다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비중을 예전보다는 더 늘려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비해서 주가가 50% 2배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렇게 고객사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국산화 쪽을 쓰기를 시작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연결해서 나머지 기업들이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미리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미리 접근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 국산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수주가 나와줄 때는
투자가 이어지겠구나. 우리 네. HBM 관련해서 투자가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점을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내비쳐줬으니까요. 네. 올해 뭐 50% 내년에 이제 2배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쳐줬으니 네. 그 시장에서 많이 일컬어지는 국산에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주에 넣고 보는 거고 네. 우선 최선호는 YC입니다. YC. 네, YC를 가지고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한쪽 틀에 이게 하이닉스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네. 가격 메리트에 들어오면 충분히 포트에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중에 고르라면 지금 저는 예. 삼성전자를 고르겠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네. 삼성전자를 고르고 네. 뭐 거기에서 전자의 밸류 체인 쪽을 고르고 네. 저는 그 선택을 지금은 하는데요. 네.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죠. 네. 원래 열려지면 오만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같은 섹터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또 바뀌는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진 그렇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혹시 뭐 반도체를 떠나서 뭐 다른 섹터 쪽에서 뭐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뭐 이런 거는 뭐 없으십니까? 뭐 아니면 섹터라도 엔터 업종을 엔터 업종. 예, 예. 다시 좀 챙겨 보고 있습니다. 엔터 업종.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엔고의 이제 수혜일 거 거기 더해져서 플러스 알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예. 그냥 음원 발표, 예. 콘서트 이 구조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엔터 업종 같은 경우를 비슷한 성장이 나오는 업종이구나라고 하고 끝인데 네. 그걸 이제 뭐 팬덤과 연결해서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하반기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JYP 엔터라든지 네. SM도 괜찮지만 좀 SM 요? 이슈가 마무리되면 보는 걸로 하고요. 셉은 아직 진행 중이죠. 네. 예, 우리 범수형, 김범수 의장님 같은 예, 김자 숫자가 다 똑같은 네. 예, 집안 돌림 네. 그분은 그러신데 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아유, 안 돼요. 예, 여기서 이제 그거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보게 되면 그럼 가장 저평가에서 그러니까 저평가 아니면 불확실성 해소 이런 쪽으로 바라보겠죠. 근데 혹시 이거 그러면 다시 뭐 재파받는 과정이 지나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 네. 이거 다시 원복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뺏어가는 거죠. 네, 다시 그렇죠. 뭐 예, 이거 불법적인 걸로 취득한 거니까. 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좀 관심 가지고 보는 거고 하이브도 하이브. 하고요. 예. 다크호스가 YG 같습니다. 네 개 다 사요? 그 순서를 보자면 예, 순서. 예. 네, 제와 JYP, 네. 네, 예. 그다음에 YG, 예. 하이브, SM이 제일 이렇게, 나중이에요? 네, 이렇게 될 줄이야. 아, 네. 어떡합니까? 우리 네. 에스파 어떡하라고. 저는 SM 좋아하는데요. 예. 팬분들이 보시면서 뭐라 하실까봐 예, 예. 에스파는 좋아합니다. 예, 예. 네. 그 이제 뭐 양파 대파 에스파 이거 엄청난 예. 근데 JYP 요즘 근데 조금 요즘 톤이 좀 바뀌어 갔어요. 네, 이번에 보니까 스트레이키즈 네, 예, 거의 일본돔을 완판시켰더라고요. 네, 그죠. 네. 이 정도면 와, 그러니까 저희가 스트레이키즈도 좀 되긴 됐지 않습니까? 네. 한 4, 5년 됐나? 뭐 이렇게 데뷔한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이쪽에서도 이런 파워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맨날 이제 트와이스만 바라보던 거 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되는 기조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뭐 앨범보다 직접 가서 뛰어라, 가서 공연 많이 하는 거 특히 이제 아레나급 네, 네.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요거 가능하니까. 예, 네, 예. 스키즈는 가능하니까.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요즘 바뀌었어요. 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음, 계속 팔다가 이제 네. 살짝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여겨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엔터. 네. 마지막으로 업종 하나 더, 한 개만 딱 더. 시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네. 다크호스로 생각하는 거는 2차 전지 셀입니다. 2000지 셀. 네, 오, 셀 셀업. 메이커. 예.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를. 삼성 SDI. 네. 네. 왜냐면 가격 메리트가 가장 커서요. 예, 예. 실적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면 예. 소외된 만큼 반등이 강할 거라. 스웨덴요? 소외. 죄송합니다. 예, 예, 이 발음이 아닙니다. 소. 예. 네. 소외. 네, 예. 소외된 만큼 예. 강할 거라는 생각이라서. 왜냐면 시장에서
다 또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네. 겨울이지만 봄이 머지않았다. 아. 예, 처음에 얘기할 때는 예. 다 시리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막판에 예, 막판엔 또 반전이 나오는 예, 카멜레온처럼 반전 드라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긴 있겠지.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 천지를 다 통틀어서 본다고 하게 되면 탑픽이 SDI십니까? 시장에서는 예. 뭐 에코프로 BM, 네. 포스코 퓨처엠 예. 또는 뭐 여기에서 실리콘 응급제하는 대주전자 재료 예. 있을 텐데요. 이게 저는 좀 약간 교과서. 오늘은 교과서로. 교과서. 예. IT는 뭐 참고서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예. 2차 전지는 교과서로. 교과서로. 네. 참고서 요즘 교과서 안 보니까 참고서만 보면 됩니까? 아, 예? 그런가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과서, 참고서. 예, 그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종목 고르기도 어렵고 시장 보고 있으면 눈이 팽팽 돌아가고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그럴수록 따질 거 따져보고 또 확인할 거 확인해보고 대가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근데 그럴 때마다 힘들고 또 잘 모르겠다 이거 한 주 내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으면 네, 보세요. 경제사부에서 함께 여러 가지 고민들 또 궁금하신 내용들을 달아주시면 제가 뭐 그대로 캡처에다가 공사님 예 이런 거 다 패널분들께 문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경제사부 1시간 동안 8월달의 시장 전망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추가로 덧붙이실 얘기 있으니까 제가 20조는 더 넣을 수 있습니다. 20조. 그래도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영어는 그렇게 크게 뭐가 안. 영혼을 가득 담아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